엄마. 왜? 엄마. 왜 말을 해? 엄마, 나 빨리 앞으로 와줘. 무슨 일 있어? 네가 나 때렸어. 맞았어. 나 엄청 때렸는데 나 여기 문제 생겼어. 나 자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때렸어. 경찰에 신고할 거야. 맞았는 날 있잖아요. 그 전날이 자기들 만난 날, 그 만난 날 3주년이래요. 근데 그 전날이 3주년인데 자기하고 안 있고 친구하고 있었다고. 예, 갑자기 전화도 막 수십 통인가 이렇게 막 들어와가 있고 눈을 떠보니까 너무 전화가 많이 들어와 있어서 차단을 시켰대요. 갑자기 급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구타가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자, 효정 씨는 참혹하게 폭행을 당하고요. 열흘 뒤 병원에서 안타깝게 숨을 거뒀잖아요. 네, 본방 때도 녹취 내용을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헤어진 사이인데 3주년을 안 챙겼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이게 근데 혼자만의 3주년이었다는 게 문제인데요. 효정 씨는 전 남자친구의 집착과 폭행에 지쳐서 수차례 이미 헤어지자고 말을 했었고 사건 당일에도 당연히 이미 헤어진 상황이었습니다. 혼자만의 3주년. 자, 헤어졌든 사귀고 있든 3주년 안 챙겼다고 해서 저렇게 찾아가서 폭행하는 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폭행 자체도 정상이 아니지만 1시간 동안 폭행을 한 게 정말 이해할 수도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때 저희도 그렇고 사방 가족 여러분들도 그렇고 뭐 진짜 이번 사건처럼 그렇게 많은 분들이 분통을 터뜨렸던 게 또 있었나 싶어요. 맞습니다. 근데 아직도 구속이 안 된 게 조금 문제인데요. 그 2차 부검 결과가 나와야 경찰이 그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효정 씨 장례를 못 치르고 있는데요. 유족분들을 직접 만나고 왔는데 본방에서 듣지 못한 더 자세한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날 9시 1분이었어요. 정확히 전화 온 시간이. 막 울면서 막 엄청 맞았다고. 그래서 전화를 받고 저는 막 가슴이 또 철렁했죠. 엄마한테 전화할 정도면 심각하다는 거거든요. 보통 엄마한테 얘기를 안 합니다. 안 했고 주희한테도 얘기를 안 했고 잘. 저는 바로 정신없이 그냥 차 키하고 휴대폰만 갖고 갔어요. 일단은 뭐 얼굴 쪽도 막 빨갛게 해갖고 부어 있었고 좀. 그다음에 여기에 막 까진 거랑 막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어디 쪽을 제일 많이 맞았는지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본인이 기억하는 건 이제 일단은 머리인 거예요. 다른 데도 뭐 맞았지만은 제일 많이 아픈 곳이 이제 이쪽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CT를 찍어보자고 해가지고 CT를 찍고 결과가 기다렸어요 결과를. 근데 하시는 말씀이 뇌출혈이라고. 그래서 신경외과 선생님 호출해놨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맞았어? 이러니까 기억나는 게 처음에는 뺨을 세게 한 대 맞았는 것 같대요. 근데 그 뒤로 기억이 조금 안 난대요. 내가 정신을 잃었었나 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뺨을 한 대 맞았어? 이러니까 아니 눈을 떠보니까 뺨을 계속 때리고 있었어. 한쪽 뺨을 계속 때리고 있더래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목을 조른 거죠. 그래서 물어봤어. 목은 한 번만 졸랐어? 이러니까 아니 조르고 풀고를 반복했대요. 그 손가락 자국이 딱딱딱 나 있더라고요. 가해자는 효정 씨를 폭행하고 나면 늘 울면서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어머니 그 요정이 지금 좀 많이 여기 얼굴 왼쪽에 많이 부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조금 빨리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왜 찾아오는데? 죄송합니다. 왜 여기 얼굴이 좀 많이 부어가지고 그 왼쪽 눈 옆에가 많이 부어가지고요. 항상 그랬어요. 항상 그랬어요. 자기가 때려놓고 엄청 때려놓고 미안해 어떡해 많이 아프지 어떡해 미안해 이러면서 나한테도 어머니 빨리 효정이 병원 데리고 가야 될 것 같아 나한테. 자, 방금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그 폭행 직후에 지가 전화해서 저런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거 완전 맞아요. 미친놈이네 이거. 맞아요. 진짜. 제정신 아닌 것 같은데. 소름이 돋고요. 그리고 전형적이고 심각한 데이트 폭력 양상인 것 같은 게 때리고 미안하다고 하고 계속 때리고 미안하다고 이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옛말에 그 손버릇 못 고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른들 말 틀린 거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유족분들 말씀에 의하면 진짜 매번 이런 식이었다고 합니다. 야, 진짜.
진짜 이거 진짜. 자, 효정 씨 병원에 갔을 때는 뭐 했대요? 아, 이거 들으시면 진짜 어이가 없으실 텐데요. 그 효정 씨 자취방으로 다시 가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왜 간 거예요? 또 어떻게 그렇게 갈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효정 씨가 키우던 반려견이 그 자취방에 있었는데요. 이제 입원을 해야 하니까 친구한테 부탁해서 강아지를 좀 맡아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효정 씨 집으로 갔다가 가해자가 거기서 자고 있는 걸 보고 이제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자, 뭐 이렇게 정말 UFC 같은 데서 파운딩을 하듯이 이 복층 침실 그 층고가 낮은 그 거기서 피해자를 눕혀놓고 위에서 올라타서 이렇게 폭행을 한 뒤에 병원에 실려 가니까 그 뒤에 다시 그 자리 그 공간에 와서 잠을 퍼 자고 있었다. 맞아요. 아, 사과는 당연히 안 했겠죠. 아, 그렇습니다. 사과는 당연히 없었고요. 그 효정 씨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놈 반응이 어땠는지 듣고 굉장히 소름이 돋았는데 이 지인들한테 앞으로 열심히 살아서 더 좋은 여자친구 만날 거다라고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효정 씨가 숨진 사실을 몰랐던 한 지인은 아, 그래도 얘가 좀 정신 차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겠구나. 네네네. 그쵸, 떨어져 그쵸. 나가겠구나. 그쵸. 그래서 정신 차렸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숨진 사실을 몰랐을 때 이야기고 알고 보니까 이 전 여자친구가 사망을 한 거였죠. 그러니까 효정 씨가 사망을 한 거였죠. 그래서 굉장히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아니 평생 사죄해도 효정 씨가 돌아올 수 없고 피해자 부모님의 상처도 씻어지는 게 아닌데 어떻게 자신의 미래를 그릴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효정 씨가 그 입원 치료 받는 동안에도 효정 씨 어머니 앞에서 울고 끝이었다고 하고요. 최근에 경찰서에서 그 효정 씨 어머니랑 마주쳤는데 효정 씨 어머니가 이제 애타게 불렀대요. 불렀는데도 고갯을 빳빳이 들고 무시하고 그냥 옆에 변호사를 대동해서 지나쳐 갔다고 합니다. 그 너무 뻔뻔한 모습에 어머니가 계속 그게 생각이 난다면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자,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김모 참 뭐 다들 신상이 털려서 이름, 얼굴 다 아실 거예요. 심지어 그 부모 얼굴까지 신상까지 다 털렸는데 이제 뭐 이 대한민국 땅에서 얼굴 들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일이 이렇게까지 될 때까지 가해자 부모님은 뭐 하신 거예요? 아, 이 가해자 부모님 태도도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았는데요. 그 유족분들한테 먼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가해자의 수많은 폭행 때문에 부모끼리 연락처를 알고 지냈지만 사과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한번 찾아오셨거든. 1층 로비에서 이제 만났는데 일단은 뭐 죄송하게 됐다고 그 한마디를 하시죠.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가 우리 딸을 폭행한 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이번에는 제가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다치기도 많이 다쳤고 아버님 솔직히 우리 딸 얼굴 보면 아버님도 아마 가만히 있진 않을 거라고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는 죄를 좀 받겠으면 좋겠다고 그 아버님도 솔직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뭐 자식 어떻게 보면 내놓은 자식이고 원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얘기하더라고. 가해자 부모님하고 대화를 하면은요 화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뭐 우리 딸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쳐서 드러누워 있는데도 전혀 심각한 게 없어요. 꼭 남을 대하듯이 맞아서 병원을 입원했으면 어떡합니까? 괜찮습니까? 아유 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왜 병원에 와? 뭐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말투. 아유 뭐 죽어도 어쩔 수 없지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해. 효정 씨 상태가 위독해진 날 효정 씨 어머니는 가해자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전하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효정이 엄마인데요. 예. 효정이 지금 생명이 위협한 상태거든요. 제가 효정이 죽으면 또 효정 옆으로 보냅니다. 가만 안 놔둡니다. 얘기를 좀 자세히 한번 해보시죠. 아, 자, 자기 아들한테 폭행당한 피해자가 위독하다는데 좀 얘기를 자세히 해보시죠. 뭐 진짜 뭐 남의 일 하듯이 얘기를 해요 지금. 충격적인 게 되게 차분한 게 놀라워요. 맞아요. 이해가 맞아요. 가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막 위독하다고요? 제가 얼른 병원을 좀 가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비상식적이라고 볼 수 있고 그 고등학생 때도 폭행 사건 때문에 이제 몇 번 연락한 적이 있었는데 계속 저런 식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뭐 마음대로 저도 내놓은 자식입니다. 마음대로 처벌하십시오. 이러더니 이제 와서는요. 변호사 선임, 그것도 뭐 부장판사 출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유전자인 것 같기도 하고요, 말이죠. 그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는 말이 이게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가해자 어머니는 사과하셨나요? 이 부분도 여쭤봤는데요. 이 가해자 아버지가 가해자 어머니랑 통화를 좀 못하게 한대요. 그래서 가해자 어머니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다 이러면서 연락을 못하게 차단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자, 이 가해자 아버지 말이죠. 자식이 폭행 사망 사건에 연루가 됐는데 침착하고 너무너무 차분하고 그냥 남일 이게 감정에 기복이 없어요. 최소한 하는 좀 미안한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렇죠. 이 함부로 판단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저도 그렇고 유족분들도 그렇고 그 가해자 아버지의 반응이 좀 평범해 보이지 않는다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효정 씨 어머니가 얼마 전에 다시 전화로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가해자 신상이 털리고 하니까 이제 그 집이 금매로 나온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좀 상황을 피하고 이사를 가려고 하는 듯해 보였습니다. 좀 회피하고 있다고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지난달 1일 효정 씨는 자취방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맞고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침입했습니다. 너무 맞아 병원에 실려갔고 가해자는 그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친구 집에 갔는데 그 가해자가 자고 있더라고요. 완전 편하게. 만신창이가 된 효정 씨. 결국 열흘 뒤 숨졌습니다. 사기는 2년 내내 집착했습니다. 더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었는데 언니랑 같이 있고 싶다고 따라갔어요. 대학교에 따라 지나겠고 아르바이트 장소에선 항상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6발자국만 가면 되는 그 편의점도 못 가게 하고 휴대폰도 감시하고. 바쁜 시간대거든요. 남자친구 와가지고 저기 식대에 또 있고. 효정 씨 사망 뒤 체포됐지만 9시간 만에 풀려났습니다. 가해자는 주변인들에게 이제 더 좋은 여자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죽은 걸 알고 있음에도 여자친구랑 헤어졌다. 나 더 공부 잘하고 더 좋은 대학 가서 더 좋은 여자를 만날 거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자의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말했습니다. 상대를 소유물로 여기기 때문에 대상이 사라지면 또 다른 대상을 찾아 나서면 그뿐인 겁니다. 신고하고 연락 끊고 빌어봐도 벗어날 수 없었던 스토킹. 효정 씨는 숨지고서야 자유로워졌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검은 마스크를 쓰고 처벌하란 문구를 쓴 손팻말을 들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가해자를 적각 구속 수사하라. 19살 이효정 씨를 마구 때려 끝내 숨지게 한 가해자를 풀어준 수사기관을 규탄하는 겁니다. 아무런 병이 없던 사람이 아무 일도 없었는데 10일 만에 폐혈증으로 죽을 수 있습니까? 딸을 보내기 전까지 이런 자리에 설 거라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기자회견 내내 힘겹게 섰던 부모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외환실에 얼마나 추워. 거기 있는 것도 가슴 아프고 얘를 보내주는 것도 가슴 아파. 맞아 엉망인 딸의 얼굴과 이름을 굳이 공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억울함이 풀리지도 않았는데 상해를 하면은 억울해서 하늘나라 가서도 눈을 못 감을 것 같아서. 효정 씨와 같은 피해자가 더 없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지난해 데이트 폭력 신고는 7만 7천여 건, 하루 평균 200명 넘게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 1만 3천여 명 가운데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건 310명, 2.2%뿐입니다. 떠나는 게 사실은 어려워요. 어디든지 찾으러 올 수 있어요가 대부분 하는 얘기거든요. 친밀했던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 대응이 어려운 교제폭력,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